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원자료의 핵심은 아주 도발적이고 또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어떻게 바꾸자, 복지를 늘리자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짊어져야 할 진짜 역할, 그리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완전히 새로운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주변을 보면 조현병처럼 깊은 마음의 병, 정신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스스로 통제가 안 돼서 사회 전체가 불안해하는 일도 계속 벌어지고요. 이렇게 전통적인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답을 찾아야 할 진짜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그냥 운이 나쁜 개인들의 몫으로 방치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자료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건 지금 우리 사회의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너무 깊은 고통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곳을 다 찾아다닙니다. 처음엔 가족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도 안 되고 종교의 기대도 보고 병원에 입원도 하죠. 심지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가 굿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자료의 지적은 아주 뼈아픕니다. 이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녀도 이 병이 대체 왜 생겼는지, 그 진짜 원인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진짜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사람을 마치 고장난 기계 다루듯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수리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정작 필요한 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회적 배경을 파고드는 깊은 연구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놔두고 수리만 대충 해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결국 또다시 고장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료는 아주 서늘한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문제의 뿌리를 파헤치는 진짜 연구를 외면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 지식인들, 혼자 힘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잖아요? 대중들의 엄청난 희생과 사회적 인프라 위에서 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땅히 대중의 고통을 짊어지고 답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거치려만 한다? 자료는 이게 결국 우주적 차원의 무거운 벌이 되어서 바로 그 전문가들에게 돌아온다고 강렬하게 주장합니다. 조금 더 확 와닿게 암 전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암 환자들이 병원에 쏟아져 들어오는 건 대자연이 의사한테 왜 현대인들이 이런 환경에서 암에 걸리는지 제발 연구하라고 피 같은 데이터를 보내준 거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데이터를 수없이 받고도 기계적으로 수술하고 약만 준다? 어쩌면 그 병이 의사 본인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오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섬뜩하지만 한편으론 정신이 번쩍 드는 비유 아닌가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다들 수리에만 매달려 있다면 대체 누가 총대를 메고 이 거대한 사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회 부모입니다. 사회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훌륭하게 자라난 모든 지식인과 전문가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이들이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되어서 마치 부모가 내 자식 아플 때 외면하지 않듯이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끌어안고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0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사회 부모 중에서 과연 비전문가가 몇 명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0명입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든 없든 우리 사회에서 자란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소질을 갖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치유할 열쇠를 하나씩은 다 쥐고 있다는 이 관점, 꽤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내가 가진 열쇠 하나만으로는 절대 문을 열 수 없겠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일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팀플레이가 필수적입니다. 이 거대한 연구 네트워크가 어떻게 짜이는지 볼까요? 먼저 박사들이 기초 이론을 세우며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석사들이 그걸 치밀하게 조직화하고 기획하죠. 학사들은 그걸 받아서 실제로 발로 뛰며 실행에 옮기고요. 마지막으로 최전선에서 대중과 생생하게 호흡하는 현장 활동가들까지. 이 네 단계가 빈틈없이 하나로 탁 연결될 때 비로소 세상을 치유할 진짜 드림팀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완벽해 보이는 팀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호 존중이에요.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박사들이 현장 활동가들을 무시하고 지시만 내린다? 그 팀은 당장 박살납니다. 맨 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그때서야 사회에 대한 완벽한 진단과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존중 없는 지식은 껍데기일 뿐이니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지식인들의 연대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자료는 우리의 미래를 두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지식인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우울하고 캄캄한 에너지가 결국 우리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사회의 진짜 해답을 찾아낸다면 지식인들 스스로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 폭발적인 긍정의 에너지가 전 인류의 행복으로 쫙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에서 진짜 기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거죠. 이게 그냥 듣기 좋은 허황된 이상이 절대 아닙니다. 남의 이론을 베끼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연구를 해내는 것, 그리고 그 진짜 해답을 전 세계와 나눠서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여는 것. 자료는 이것이야말로 깨어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내야 할 가진 벅찬 역사적 사명이라고 굳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듣는 순간 심장이 뛸 만한 엄청난 예측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회부모로 나서서 전 세계에 이 치유의 솔루션을 내놓기 시작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문자 그대로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끔찍한 고통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은 진짜 공로를 인정받는 그야말로 찐 노벨 평화상이죠.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한 원자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 우리는 계속해서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땜질하면서 불안하게 살 건가요? 아니면 이제 서로 깊이 존중하며 손을 잡고 인류의 아픔을 근본부터 치유할 진정한 사회부모로 당당히 나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여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